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석유, 가스와 관련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상대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를 모두 제거해서 이란 정권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정 지지율은 재집권 뒤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서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제안인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 국토장보부 장관의 선서식에서 한 말인데요. 지금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협상 상대인 이란 측에서 금전적 가치가 큰 선물을 제안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Actually,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며 협상 대상도 곧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지도부를 모두 제거해 실제로 이란의 정권을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상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3,000명 규모의 육군 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미 육군 긴급 대응부대인 제82 공수사단 전투여단은 24시간 안에 분쟁 지역 어느 곳이나 낙하산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 미 당국자들은 이들의 중동 투입 명령이 몇 시간 안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82 공수사단이 배치되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고농축 우라늄의 탈취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000명 규모의 해병 원정대도 이란 인근 지역으로 현재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상전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6%로 재집권 뒤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에 시장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의 말을 별로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란은 협상 진행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는데 이번 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만날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파키스탄의 중재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He remains engaged on the issues surrounding Strait of Hormuz. As any country, any combinations of countries that can help to bring the U.S. and Iran together to lead to an end of this conflict is welcome.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대해 이란이 함정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면 유력한 협상 파트너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될 것 같은데 이 의장을 암살하기 위한 시도를 미국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공습을 연기한 건 유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보장을 요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도 이란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대화 조건으로 내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또 재발 방지, 미군의 군사행동 중단 등도 미국에 제시할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하라고 촉구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전쟁을 중동 재편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다, 이란 발전소와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다는 건데요. 이란에 대한 지상작전으로 에너지 시설을 모두 장악하고 이란 정권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걸프 지역에서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게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을 독려했냐는 질문에 오늘 즉답을 하지 않고 사우디가 미국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Well, he's a warrior. He does. Yeah,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by the way.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부인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협상설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로 난타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현장에선 100kg짜리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견돼 이란이 신형 무기로 방공망을 뚫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밤하늘에 미사일 섬광이 어지럽게 날아다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유예를 선언한 뒤에도 이란의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에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And I thought, oh, a second, if we weren't run fast enough, so probably I wouldn't speak with you now. 이스라엘군은 100kg짜리 탄두를 장착한 새로운 미사일이 발견됐다며 이번 전쟁에서 처음 본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는 신무기를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로운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기관 시설 등 50개 이상 목표물을 공격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레바논에선 무장세력 헤즈볼라 선멸작전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전쟁이 끝나면 레바논 남부 지역을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מעבר להכרעתו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הליטני חייב להיות הגבול החדש שלנו עם מדינת לבנון.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합의가 성사되기 전까지 더 격렬한 공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카타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과의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대로 LNG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란의 공격을 받아 카타르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인데요. 복구엔 최소 3년이 걸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과 체결한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책임을 면제받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은 지난 18일과 1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카타르 라스라판 지역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이 크게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라스라판은 LNG, 석유화학, 발전, 담수화 관련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경제 심장입니다. 지난 19일 카타르 에너지는 수출용 LNG 생산 시설 17%가 불탔다며 연간 매출 손실이 20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주요 설비 2기가 직접 타격을 입어 시설 복구에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ve said from day one and we've condemned any attack on energy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as a very dangerous precedent that would have very dangerous repercussions. 카타르 외에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최근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로 장기 계약한 물량은 연간 610만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5% 정도.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격이 비싼 단기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해야 해 국내 가스와 전기요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이딴 불가항력 선언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프랑스군의 수장이 동맹국의 통보도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주요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지원 요청을 거절한 상황에서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다국적 연합을 프랑스와 함께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방안보 포럼 현장. 프랑스군 수장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도 그러더니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때도 아무런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Surpris par un allié américain qui reste un allié mais qui est de moins en moins prévisible et qui ne prend pas la peine de nous prévenir lorsqu'il décide d'engager des opérations militaires. Ça a un impact sur notre sécurité, ça a un impact.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국제 정세와 경제를 뒤흔들면서 주요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국 정부가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다국적 노력을 주도하려 한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선 기뢰 제거를 위해 선박을 보내거나 자율무인 시스템을 해군 함정 또는 상업 선박과 함께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뢰 제거 작전의 두 번째 단계로 다국적 연합 선박들이 유조선 보호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영국 국방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전쟁에 개입하진 않지만 해협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는 영국 정부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To support our interest in the UK national interest, and that includes recognising Iran's escalat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hipping, as well as their threats to our Gulf partners, none of whom were involved in the initial strikes as well. 영국은 다국적 작전을 적절한 시기에 펴겠다는 구상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대규모 교전이 중단되는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안보회의도 열 생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 국가들을 거칠게 비난하자 영국과 프랑스 등 31개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달래기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이 구상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하다는 보도도 나와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전면적인 휴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중국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달라지는 걸까요? 시장 반응은 아직 못 믿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원장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다 그러면서 석유, 가스와 관련된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말을 신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뭔가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건 추정이 가능한데 예. 그중에 이제 대통령이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거는 지금 미국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석유, 가스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노렸다는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추측을 해보자면 석유와 가스 관련된 것들 어느 정도의 선물을 이란이 안겨줬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란이 미국에게 무언가 석유나 가스와 관련돼서 뭔가를 줬다라고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효과의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협상용보다는 일단 국내를 타겟으로 삼은 발언이다. 물론 이란과의 논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예. 있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드러난 것으로만 봐서는 그게 미국 국내 정치에 혹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협상 상대가 곧 드러날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이란의 의회 의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인물이 예상되십니까? 사실 그 지난번 그 공격에서 이란 최고 지도부들이 대부분이 예. 사망했고 그 이후에도 국가 최고인민회 최고 안전보장회의 의장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누군가가 지금 협상 대표다 혹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뭔가 정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영국 언론이나 혹은 미국 언론들에서 거론한 사람들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기도 했었는데 이번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했다, 이건 정권의 변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결국에 좀 협상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좀 만들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출구 전략이 간절히 필요한 게 미국이죠. 예.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수를 뒀는데 하메네이가 죽고 하메네이가 다시 집권하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정권 교체다라고 이해하기는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예. 어찌됐든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사람이 바뀌었으니 이거를 명분으로 삼고 싶어하는 의지는 읽힙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유화적인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면서도 또 동시에 행동하는 걸 보면 이란 쪽으로 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파리 공수사단 그리고 30일 해병대가 도착이 임박했다는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협상력 높이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 협상이 결렬되면 또 추가적인 공격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일까요? 사실 두 가지 의도가 다 있다고 봐야죠. 물론 그 강조점은 지금 협상을 해서 끝내고 싶은 게 주 목적일 겁니다. 예. 근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쟁을 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도 최후의 수단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실제로 군 병력이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암살 함정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이란 쪽에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의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사실 이란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공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공격의 방식은 참수작전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미국을 협상 상대방으로서 완전히 믿고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역시도 지금 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협상에 나서긴 해야 될 텐데요. 이란도 내부 경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전쟁 전에 1월 달에 내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빨리 끝내야 되는 내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또 이란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란도 트럼프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역시도 트럼프 이야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일단 미국과 이란 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지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란 측에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뭐 지상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병력을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과 행동이 엇갈리는 것 이런 것이 시장에서는 전날 그 전전날에 반영이 됐던 그 중동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했던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또 역시 급등을 해가지고 브렌트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배럴당 $100를 넘는 수준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미국에도 이제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니까 이를 반영해서 미 국채 2년물 금리도 올라가고 국채 10년물 금리 수익률 역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미국도 역시 이제 고물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 고금리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란이 안겼다는 그 선물,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제 유가도 상승을 했다는 거는 결국 유가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간에서 교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예. 병력을 증파하는 등 이제 행동이 엇갈리는 상황.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이에 반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관련된 발언을 하는 시기가 좀 공교로워서 관련된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장이 열리고 그 닫히는 시간에 맞춰서 발언을 했고 실제로 좀 장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 패턴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고도의 그 정치적으로 계산된 그런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일 토요일 저녁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48시간 이내에 재개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라고 해서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말 동안에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자신의 발언이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증시에서는 즉각적으로 급락을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유예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23일 월요일 아침에 증시 개장 직전에는 이란과 협상 중이다. 뭐 닷새간 시간을 더 주겠다라는 최후 통첩 시한을 연기하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예. 증시를 오히려 이제 급등시키는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미국 경기 전망 관련된 지표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말 이런 것을 집중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고요. 이거에 따라서 미국 주가 역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도도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투기적 수요들이 오히려 나오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 된 건데 지난 3주간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 최근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는 또 시장이 믿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시장 움직임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란 측에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런 식의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된다고 하면 예. 이 효과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에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효과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다시 그 이란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대화에 나서겠다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쪽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 전쟁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헤즈볼라나 이쪽 전부가 다 약화되어 있는 상황. 이란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예. 이란과 연계되어 있는 세력들까지도 약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이란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네타냐후 자체가 인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의 내부 정치적인 효과 등등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전쟁의 확전을 원하는 건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전쟁 이어가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규모나 인구나 이런 것들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인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또 그렇다고 해서 단기에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중동 국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방공망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미사일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 전해지기도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혼자서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서요. 사실 그 무기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서방제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정교하고 발전된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고비용이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고가의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장기전에서 내구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이어가는 이 상황이 미국과 이란 앞으로 그 휴전 협정에서 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것이 전쟁을 못 끝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면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발을 빼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이 전쟁에 들어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발을 뺄 때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설득이 필요할 텐데 그 명분이 사라지는 원인을 이스라엘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정권인데 저희가 이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필리핀에 수감이 됐던 국제 마약왕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이른바 국제 마약왕 박광렬입니다.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징역 52년 그리고 장기징역 60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필리핀에서 송환돼서 오늘 국내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광렬 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고요. 법무부, 외교부, 또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송환 절차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송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씨는 앞으로 그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마약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씨가 공범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앞으로는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마약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마약왕 박광렬 씨가 송환된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도 이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 정권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끝내는 걸 좀 만류하는 걸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앙숙인 국가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기회가 어쩌면 자신들한테도 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또 반격을 하지 않으면 그들도 내부에 이제 국내 정치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광지나 뭐 그런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란이 확전을 할 때는 그들을 공격을 해서 이들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공격을 받았는데 반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계속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확전한다기보다는 반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반격을 원한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란에서는 주변 걸프국 그리고 걸프국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도 타격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카타르에서는 그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포함한 4개 나라에 대해서 LNG 계약 일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겁니까? 뭐 당분간뿐만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 현지 시간 18일, 19일에 이란이 카타르 북부에 있는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한 것으로 발단이 됐는데요. 라스라판이 카타르 전체 LNG 공급량의 핵심을 담당하는 지역이라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이 라스라판에서 생산을 하는데 여기가 타격을 받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전체 LNG 수출 능력의 약 17%에 해당하는 시설이 파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손된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여파가 상당히 장기간으로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가항력 선언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국, 중국 같은 나라와 장기 계약을 맺은 것을 이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우리 측 입장에서는 뭐 싼 가격에 장기 계약한 것이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되니까 현물 계약,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물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물 가격은 지금 급등세잖아요. 중동 전쟁으로.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 비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박광렬이 인천 공항을 통해서 송환이 됐는데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 소속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검사입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한국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마약왕으로 불리우는 피해자 박모 씨를 임시인도 절차에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 10월경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2022년 4월경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음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포화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으로서 2026년 2월경 의정부 지검의 요청을 받아 필리핀 법무부에 피의자에 대한 임시 인도 청구를 하고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임시 인도 청구 직후 검찰국장이 필리핀에 출장하여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며 한국 법무부 장관의 서신을 전달하고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등 필리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한 송환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필리핀 법무부, 양국 대사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되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송환 작전을 통하여 확보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가 마약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환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고가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영사안전국의 유병석 심의관입니다. 이번 임시 인도는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물입니다. 지난 3월 3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박모 씨의 임시 인도를 직접 요청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관계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가운데 저희 외교부도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임시 인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임시 인도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필리핀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형사사법 공조를 포함해서 양국 관계 전반의 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소속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오늘 송환한 피의자 박모 씨는 필리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시키고 유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해친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송환은 경찰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외교부, 법무부, 검찰, 국정원 등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소속 국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노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경찰은 오늘 송환한 피의자를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는 3개 경찰관서의 피의자 관련 마약 범죄 수사 일체를 병합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체포 당시 압수했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범자 조사 등을 통해서 피의자와 관련된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으며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치 이후에도 여죄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마약왕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오늘 국내로 송환이 됐고요. 입국 즉시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호송될 예정인데 관련 부처들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 LNG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LNG 카타르 에너지에서는 LNG 일단 불가항력 선언을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정부가 20% 미만 정도의 의존도이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해 놓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것이 전체 수입량에서 약 15%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카타르에서 들여와가지고 비축하고 있는 그 비축량이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인데 그보다 약간 더 있다고 하고요. 예. 미국, 호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장기 계약된 물량, 값싼 가격에 장기 계약된 물량이 지금 불가항력 선언으로 공급을 못 받고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LNG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현물 가격, 급등한 현물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가격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 비싼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은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 발전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LNG 발전의 3분의 1 정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하거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도시가스 요금 역시 지금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이를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에너지 가격 일단 걱정이고요. 또 부산물 수출도 연쇄적으로 좀 줄어들 걸로 보여서 이게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헬륨입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냉각과 플라즈마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로서 이것이 65%나 카타르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물질로 대체도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약 6개월분의 헬륨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카타르에서 LNG를 생산할 때 헬륨이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요. LNG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고 이것을 이제 원상 복구하는데 최소 3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65%나 헬륨을 수입해 오던 카타르의 헬륨 생산이 타격을 받는 게 그 3년에서 5년까지 지속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반도체 생산 공정이 뭐 스탑이 되게 되면 손실은 또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란 상황 그리고 이란 상황이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 BTS의 컴백 공연 중계 영상을 전 세계 1,84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실시간과 방송 종료 뒤 24시간 이내 시청자 수가 모두 1,8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계 영상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BTS의 컴백 무대를 담은 겁니다. 전 세계 24개국에서 주간 1위에 올랐고요. 이를 포함한 총 80개국에서 주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자사의 공식 채널에 BTS 관련 콘텐츠가 26억 2천만에 노출됐고 미국과 한국,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영국,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BTS와 넷플릭스 관련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하다고요? 네, 갈수록 봄 기운이 짙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의 시기를 한 달가량 앞서겠고요.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멀어져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날씨는 온화하지만 대기질이 탁하다고요? 네, 날은 온화하지만 연일 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곳곳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하고 있어서 대형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9도로 평년보다 6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구가 9.9도, 대전 10.4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19도, 광주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낮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공기는 탁할 전망입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3월 2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